네, 안녕하세요. 버구식의 잡토크.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우리 박영주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 변호사가 실제로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변호사 시장, 미래 전망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뭐 변호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많은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변호사님으로서 네. 어떤 일을 하세요? 우선 저는 네. 송무를 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네. 그 송무 변호사 입장에서 말씀을 음, 드리면 네. 재판을 가거나 아니면 음. 경찰서나 검찰에서 하는 수사에 입회를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아. 사무실에서는 주로 의뢰인들하고 상담을 하고 음. 재판 준비를 하는 서류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업무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참여나 뭐 사무실에서 소장 쓰는 거나 뭐 이런 비율들이? 사실은 재판을 준비하는 시간이 제일 많고요. 그 외에는 이제 상담 업무 그리고 재판은 정말 1시간씩 달려가도 한 5분, 10분 만에 끝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그 시간으로 따지면은 재판을 하는 게 가장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변호사분들이 어떤 일을 할지 TV를 통해서만 이렇게 많이 접했는데 그럼 지금 여기 이제 변호사님 개업 사무실에서 이제 출퇴근하시면서 이제 업무를 보시는 것 같은데 네. 하루를 주로 어떻게 보내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무실에서의 출퇴근 시간은 이제 10시에 출근해서 6시나 7시에 퇴근하는 걸로 정해 두곤 있는데요. 네. 변호사 스케줄이 굉장히 유동적이라 만약에 갑자기 뭐 영장 청구가 된다거나 재판이 잡히면 야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혹은 방송이나 강의 스케줄 같은 게 있으면 뭐 새벽 일찍 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우리 변호사님 제가 이렇게 명함을 보니까 네. 형사 이혼 전문 네. 변호사님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이 전문 분야가 이렇게 있는 건가요? 변호사님들이? 그 이제 의사로 치면은 네. 뭐 레지던트라고 있잖아요. 네. 근데 변호사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이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일정 부분 실무를 하면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진행했던 재판의 개수 그리고 연차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해서 전문 분야 등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행했던 사건을 가지고 심사 요청을 하면 전문 분야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여러 개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딱 2개까지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형사하고 민사를 전문 분야로 등록을 했다가 이제 제가 하는 사건의 건수가 이혼 사건이 많아서 형사하고 이혼으로 변경을 했어요. 형사 이혼 분야의 경험들이 굉장히 풍부하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쪽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한테 좀 조언도 한마디 좀 부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사무실에 1년에 한 번씩 오시는 분이 계세요. 이혼을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근데 사실 저희가 해드리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잘 들어드리는 거죠. 듣고 잘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면은 또 감사하다고 하고 가시고 또 한 1년 뒤에 찾아오셔서 똑같은 고민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이혼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죠. 또 힘든 것만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이혼을 하고 나서도 내 삶이 현재와 동일하고 혹은 그 이상으로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라 뭐 아이들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저는 좀 신중하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변호사분들이 사실 이제 시장에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는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제 변호사분들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분들을 선택해서 내가 일을 맡겨야 될까 이런 고민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자기한테 맞는 변호사분들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의원님은 어떻게 선택을 하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일단 제가 막 이혼을 만약에 한다고 이혼을 일단 네이버에 쳐볼 것 같아요. 이혼을 쳐보고 일단 뭐 리스트 몇몇 이혼 전문 변호사분들 좀 뽑아서 전화를 한 번씩 해보고 같은 남자 변호사가 더 편할 것 같으세요? 남자 입장이니까 남자 입장이 편할 것 같네요. 우선은 이혼이라면
정말 나의 속얘기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변호사가 편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직접 만났을 때 내 예. 이야기를 정말 속얘기까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은 몇 명을 검색을 해서 아. 직접 만나보는 게 좋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성별이 될 수도 있고 나이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그 사건에 대한 경험치가 좀 많은 변호사여야 되기 때문에 전문 분야는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소송을 해보면 예. 담당 변호사 이름이 여러 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5명 변호사 이름이 들어가면 네. 내가 내 사건을 5명의 변호사가 뭐 케어를 해주는구나 이렇게 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여러 명의 변호사 이름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예. 나중에 사건을 진행하는 사람이 계속 바뀌어서 누구한테 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예.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정말 내 사건 책임져 줄 수 있는 변호사 한 명 있는 그런 사무실을 찾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변호사분들하고 뭔가 고민이 있으면 뭐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한데, 이게 내가 상담만 받아도 뭔가 뭐 돈을 내야 되고 뭐 이런가? 뭐 선임을 해야 되나? 뭐 선임을 해야만이 이제 뭐 상담을 받을 수 있나? 이런 것이 이제 잘 모르거든요, 일반인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전화 상담을 해도 상담료를 지불해야 되고 뭐 그런 건가요? 물론 사무실마다 정책이 달라서 그건 사무실마다 다르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우선은 전화 상담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결과가 어떨지 이런 부분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근데 무료인 만큼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직접 방문을 해서 1시간, 2시간 정도를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고 방문 상담 같은 경우는 요즘엔 대부분 유료로 알고 있어요. 유료로?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상담을 받고 정말 이 변호사님이 내 사건을 잘 뭐 맡아주실 것 같다. 이게 선임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비용을 어떻게 또? 비용도 변호사마다 다 다르긴 한데요. 예. 일반적인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간단한 사건 같은 경우는 330만 원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550만 원에서 뭐 수천만 원대까지도 수임료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별도로 이제 성공보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건에서 승소해서 받을 수 있는 재산적인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뭐 그것의 몇 프로, 뭐 3%, 5% 이런 식으로 정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공보수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죠.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로펌에 이제 계시다가 지금 이제 개업을 네. 하신 거죠. 이런 개업을 고민하시는 그런 변호사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개업 시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을까요?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개업 변호사로서의 능력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네. 직원 문제, 세금 문제, 그리고 사무실 운영 문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선배 변호사님들한테 물어서 충분히 인지를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월급을 받을 때는 사무실에 사건이 많든 적든 고정적으로 나한테 월급이 나오는데 그렇죠. 개업을 하면은 정말 적자가 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대비책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국선 변호사나 법원에서 하는 그런 소송 구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사무실 운영비를 충당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해보셔야 되고 유튜브처럼 좀 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가지고 개업을 하는 것도 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쨌든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개업할 때는. 마케팅 정말 중요하죠. 그래요? 내가 아무리 실력 있는 변호사여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들이 책도 내고 방송도 하고 제가 앞으로 공부 대사가 되는 마케팅을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로펌에도 계시고 이제 개업도 이제 하셨는데 변호사님 아시는 범위 내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반적인 로펌에 초임 변호사로 들어가면 연봉이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 유튜브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선 그냥 대형 로펌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로펌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 때 같은 때는 그 세후로
400에서 500 정도를 받았었어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그거보다도 더 낮게 받는 아, 변호사님들도 그래요?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근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에서 시작을 했었고 거기에서 이제 연차가 올라가면서 급여도 네, 조금씩 상승하는 부분은 당연히 있죠. 네. 차이가 조금 있네 제 생각하고.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굉장히 많이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변호사가 과거에는 정말 이제 꿈의 직업이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제 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대 소득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도 좀 들리기도 한데 어떤 미래 직업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교수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예. 꿀단지에 꿀이 가득해서 예. 변호사가 되면은 그 꿀을 퍼먹기만 하면 되던 시절이 있었대요. 아, 근데 이제는 네. 꿀단지에 꿀이 다 떨어져서 음. 이제 너네가 먹을 게 없다. 교수님이 그렇게 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해진 거는 사실인데 음. 저는 좀 양극화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잘 버시고 성공하신 분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잘 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지 못한 변호사들도 많기 때문에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좀 변호사라는 직업이 좋다 나쁘다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 것 같고 변호사가 됐다는 것만으로 뭐가 담보되는 시절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좀 이렇게 세상이 변함에 따라서 내가 남들보다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좀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후배가 막 이런 고민을 한다. 저 로스쿨 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한다면 네. 너 그래 열심히 해서 한번 가봐 이렇게 말씀을. 사실 변호사 되는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추천을 네. 하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뭐 그러니까 변호사가 되고 나서의 삶은 사실 괜찮아요. 근데 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정말 신중히 생각을 해보라고 말을 하는 편인데 네 어쨌든 변호사 괜찮습니다. 일단 좀 신중하게 생각을 네, 하고 네. 마지막으로 우리 변호사님 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앞으로 전문 네. 변호사로서 지금 자리 잡고 계신데 앞으로 미래에 또 꿈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꿈이라고 하기에는 네. 거창하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좀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아. 싶어가지고 변호사가 됐던 건데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내가 변호사가 필요할 때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나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변호사 하면 딱 제가 생각나고 저한테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네.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 사실 그래서 유튜브도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모두에게 친근하고 문턱이 낮은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박영주 변호사님의 꿈을 네.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1, 2편 연이어 네. 출연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